인공지능 많이 이용하셨죠? 챗GPT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자, 뭐 여러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3월 달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작권 동화집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뭐 이 책이 뭐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겠죠. 자, 이 책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것은 제가 실제로 책을 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일반 책을 쓰는 거. 여기 지금 여러분이 뒤에 보시는 여기 있는 책들은 말이죠. 저자가 다 다르지만 정말 각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아주 소중한 저작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저작권 동화집이라고 하는 책은 실제 책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은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제 책을 교보문고에서 한 권 구매했는데요. 바로 이 단국대학교 김원중 교수, 네, 아주 유명한 교수죠. 이 김원중 교수가 번역한 이 맹자의 책을 제가 양장본으로 한 권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값이 22,00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단국대 김원중 교수가 쓴 이 번역책을 보면 정말 내가 이걸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인공지능으로 해서 만든 이 저작권 동화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장본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재생 종이로 해서 전체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근데 가격은 10,000원이에요. 정말 김원중 교수님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자기의 노하우를 다 담아서 번역한 이 책 양장본이 22,000원밖에 안 하는데 제 인공지능 정말 3일 동안의 시간을 투여해서 만든 이 책이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니, 10,000원입니다. 10,000원 밖에가 아니라 10,000원씩이나 해요. 참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수많은 책의 이 저자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노하우를 담아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책을 구매한 저 같은 사람들은 편하게 구매하고 보지만 이 책을 쓴 저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런 전통적인 아주 각 대학을 대표할 만한 유명 교수들이 만든 이 책, 이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양이 적긴 하지만은요. 자, 이 책을 쓴 방식, 챗GPT로 안데르센 이야기 동화집의 이야기 형식을 가져와서 대표적인 아이템 30가지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20가지를 뽑아서 다시 제가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저작권이라고 하는 소재를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다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넓은 숲의 옛날 옛적에 여우와 늑대가 살았습니다. 여우는 아주 유명한 가수였고 늑대는 그 여우를 흠모하고 시기 질투하는 친구였습니다. 여우의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여우와 늑대가 술을 한잔 먹으면서 여우가 만든 노래 악보를 늑대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노래는 쓰레기다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것을 준 늑대가 이걸 가지고 가서 노래를 불러서 대박이 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늑대가 더 잘 된 거죠. 그 와중에서 이거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내용을 다 새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0가지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제가 스스로 창작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안데르센 이야기 동화집의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왔냐?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안데르센 동화집의 이야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기간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형식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 자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형식만 가져오고,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숲에
여우와 늑대가 살았습니다. 여우는 어땠고 늑대는 어땠습니다. 이러면서 둘이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화해해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근데 이런 이야기 형식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다 새로 썼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저작권 동화집이 탄생했습니다. 자, 저는 챗 GPT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응용해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챗 GPT의 아주 결정적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챗 GPT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챗 GPT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남의 거를 갖다가 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생성을 하는데 아주 그럴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잘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챗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 해밍웨이와 같은 스타일로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럼 해밍웨이라고 생각하고 해밍웨이 스타일로 노인과 호수라고 하는 새로운 소설을 써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해밍웨이의 스타일을 학습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다시 만들겠죠. 그럼 거기에서 약간의 우연히 이 해밍웨이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저작권 침해나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밍웨이의 저작권 보호 기한이 끝났어요. 해밍웨이가 1962년도에 사망했나요? 61년도에 사망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저작권법 기준으로 1962년 10월 31일까지 사망하면 보호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밍웨이 스타일로 해서 글을 인공지능이 써줬다고 하면 이게 해밍웨이 스타일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썼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원작자의 저작물과 비슷한 형태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밝혀주지 않으면 표절의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그러니까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해서 이걸 가지고 챗 GPT가 어떤 특정 콘텐츠를 만들 때 이 과정에서 이게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요. 이것을 전문가들은 현재는 공정 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예술 감상을 하기 위해서 이용한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물에서 이렇게 하나의 챗 GPT에게 이러한 미션, 뭐 해리포터 스타일, 해밍웨이 스타일,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생각하고 인디애나 존스 스타일로 시나리오를 써주라고 하면 그 형식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걸 가지고 이야기 형식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썼기 때문에 챗 GPT가 실질적인 창작의 메인이 아닌 보조적 역할, 그리고 실제 챗 GPT가 창작에 관여했다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사실상 제가 전체 이야기를 다 새로 썼기 때문에 이 챗 GPT로 만든 이 저작권 동화집은 저작권 등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저의 어문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상 저작권 보호기한이 끝난 것들만 가지고 해서 만약에 챗 GPT에게 저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러한 창작을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표절에 대한 이슈도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챗 GPT를 활용한다고 하면 누구나 저처럼 이렇게 창작을 해서 이런 저작권 동화집과 같은 책을 낼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제가 직접 출판한 건 아니고요. 출판사를 새로 만든 분이 저뿐만 아니라 100명의 지원자를 모아서 같이 각각 자기의 책을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러한 책을 낸 것이죠. 자, 앞서서
맹자를 번역했던 우리 김원중 당국대 김원중 교수와 그다음에 단 3일 만에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든 이 저작권 동화집 가격은 12,000원 차이가 납니다. 예, 이게 22,000원, 만원. 물론 돈으로 책을 계산한다는 게 그리고 돈이 꼭 그 책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책을 만드는 인쇄 비용도 있지만 이 책을 유통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책값을 정할 텐데 사실 제가 이 김원중 교수를 비롯한 여러 많은 창작자들에게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동안 미리미리 틈틈이 적어놨던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책을 쓰는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사실상 3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작을 한다는 거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인공지능이 만든 이 창작물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줘야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제가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도 창작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자신의 어문 저작물을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이 문화 창작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권리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저작권 동화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출판할 예정입니다. 오디오북과 또한 이걸 가지고 다시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시금 웹툰 형태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창작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 하자고요. 네, 그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독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있겠습니까? 예, 자기의 콘텐츠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한번 열심히 같이 가보시죠.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